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치러지기 때문에 바로 즉석에서 점수를 알 수가 있어서 필기 시험 발표가 없더라도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죠. 네, 저희하고 이제 훈련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실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필기보다는 실기 시험이 난이도가 더 높고 합격률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 접수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접수 방법은 필기 시험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그 네이버에서 뭐 큐넷이라고 치시면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관리하는 큐넷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큐넷에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큐넷이 주소가 큐랑 넷이랑 사이에 막대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넷이라고 친다든지 또는 이제 뒤에 뭐 org라고 친다든지 하면은 엉뚱한 주소로 가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제가 타이핑해 드린 대로 q-넷이라고 치시고 뒤에는 or.kr이라고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시면은 검색창에서 3D 프린터라고 치시면은 3D 프린터 관련된 일정이랑 자료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자료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 참 이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접수하기 전에 이제 유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시험장에 그 시험 환경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유튜브도 링크가 되어 있고 블로그도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원 블로그에 가시면은 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글이나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카테고리가 쭉 나오는데 카테고리에서 3D 프린터 자격증이라고 누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장 시설 및 장비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목록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어, 시험장에 어떤 장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환경이 똑같았지만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환경이 다릅니다. 시험장마다 프린터가 일단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해 본 프린터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노트북을 지참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시험장에 있는 장비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3D CAD예요. 그래서 퓨전 360 같은 거 설치되어 있으면 좋은데 뭐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나 아니면은 디자인 쪽에서 많이 쓰는 뭐가 있을까요? 라이노 같은 거 뭐 깔려 있다든지 뭐 3D 맥스라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시면 노트북 렌탈이라도 해서 아니면 뭐 빌려서라도 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험장마다 장비랑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장비랑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고요. 간혹 시험장마다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전화하셔야 돼요. 네, 이 시험장에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큐비콘이나 신도리코나 아니면 뭐 리플케이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밖에 왜냐하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어, 뭐 큐라 같은 것들과 같이 이제 범용으로 쓰이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면 좋은데 전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비가 너무 엉뚱하다 보면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장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3D 프린팅 교육학원 같은 경우는 교재에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죠. 큐라랑 그리고 큐비콘 그리고 신도리코 리플리케이터 정도는 설정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노트북을 가져가는 경우는 포맷이라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솔리드웍스를 배웠는데 정품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품인지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둠의 경로의 소프트웨어인지 그걸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정품인지 여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있는 적합한 3D 프린터 선택하시고 노트북 지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노트북 지참이라고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어, 그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노트북을 쓰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반대로 노트북 지참이라고 했는데 시험장의 컴퓨터에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저는 노트북을 안 쓸게요. 요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노트북 지참이라고 체크하셔가지고 큐넷에서 시험 접수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려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넷에서 보시면은 고객 지원에 가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이라고 있죠.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기출 문제 아니고 여기 옆에 공개 문제에 가셔서 3D 프린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왔잖아요. 네. 왜 안 나왔냐면 제 생각에는 대문자로 안 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검색되게 해놓으면 참 난감한데 어찌됐든 대소문자 구분이 있습니다. 이 큐넷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대문자로 3D 프린터라고 치시면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그 공개 문제랑 공개 도면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아 두시고요. 네, 지금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사도 그렇고, 뭐,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도 그렇고, 문제는 공개되어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보니까 공개되어 있다고 시험을 그렇게 쉽게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꼭 연습을 하시고요. 저희 유튜브에 공개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네,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공개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시험 1과 시험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 2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페이지를 쭉 내려보시면은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죠.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렇죠. 시험 1이 1시간이고 시험 2가 2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2는 출력하고 후처리 후가공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1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모델링도 해야 되고 요구사항 보시면 모델링 해야 되고 어셈블리란 이제 파츠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작동하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죠. 어셈블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프린터에 맞게 슬라이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1시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촉박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시험지를 이렇게 미리 읽고 가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시험지를 한번 또 꼼꼼히 읽게 되는데 그게 또 한 5분 정도 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은 슬라이싱 하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은 모델링, 어셈블리까지 40분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모델링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넉넉한 시간이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모자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집에서 연습해서 시험 보러 가셔야겠습니다. 이 3프린터 운영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2교시에서 3D 프린터의 동작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3D 프린터가 오동작 하는지만 저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1교시를 먼저 보시면은 주어진 도면의 부품 1, 2를 1대1 척도로 3D 모델링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셈블리를 하고 그리고 어셈블리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슬라이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은 그 현장에 있는 3D 프린터의 종류에 맞는 거를 어, 선택을 해가지고 하셔야겠죠. 자, 우리 노트북을 갖고 가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슬라이싱 프로그램 자체를 버전도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장에 맞는 3D 프린터에 맞게 우리가 머신 세팅이라는 걸 해야겠죠. 또 요게 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3D 프린터가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이게 어떤 회사 제품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회사 제품의 어떤 모델이다까지 정확히 알아두셔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그 준비물이 또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시험 접수를 하면은 준비물이 어떤 거 나오는데 꼭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 필수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보호용품들 있죠. 뭐 장갑 그리고 마스크 정도는 필수고요. 네, 이런 거 안 가져가시면은 감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되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헤라 같은 거 이제 가져가시면 좋고, 거기 내용 보면은 마스킹 테이프라고 베드에 붙이는 테이프를 가져오라고 돼 있는데, 장비를 확인하셔야 돼요. 베드가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에 따라서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갖고 가셔도 감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교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1교시를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환경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물도 챙겨서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1교시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자, 쭉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은 공개 도면이 있어요. 네, 공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예전에 19번까지 있다가 2022년이 되면서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공개 도면이 몇 개인가요? 네, 전부 합쳐가지고 네, 21번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문제 수가 이제 늘어났네요. 자,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좀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네, 공개 도면 1번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 하시는데 치수는 참고로 2021년 공개 도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잠깐 보면은 제가 2021년 도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2021년 도면에는 치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8번까지 있었네요.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치수를 참고하시면 되고 치수를 굳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9번부터 21번까지는 치수를 지금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18번까지는 있는데 19번, 20번 보시면은 21번까지는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그 A4지에다가 1대1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치수를 이렇게 자로 재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치수를 이제 없애버린 거에 대해서 네,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이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시험장에 따라서 치수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 FDM 프린터 같은 경우는 출력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2021년 문제에서 나왔던 치수에서 크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네, 줄이는 것도 어렵고 늘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가 이제 치수를 줄여가지고 뽑으려면 프린터가 더 정밀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프린터가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장에. 그리고 치수를 더 키우려면 3D 프린터는 3차원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만 늘어나도 출력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시험지 공개 문제 보시면은 출력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어디 있나요?
네, 제가 작년 시험지는 시험 시간에 대해서 제약이 1시간, 여기 나왔네요. 네, 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을 초과해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출력하는데, 2교시에서 출력하는데 제공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제공되기 때문에 어차피 더 치수를 키워가지고 시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조금 키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모델링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수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치수가 빠졌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교시에서는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시험을 이제 접수를 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따가 2부 동영상에서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